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 때문에 제가 중위를 4년을 했죠. 제가 징계를 받은 사유는 지시불이행, 집단행위, 복종 의무 위반입니다. 즉 중대장이 개념이 없고 무능하고 비리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병력들의 의견과 간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귀무에 고발을 그러니까 전달을 했죠. 그 내용을. 그래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2사단 17년대 전투지원중대 대전차 소대장으로 이제 처음에 보직을 받죠. 1년 정도 했을 때 중대장이 교체가 됩니다. 아까 2대대 8중대장이 오게 됩니다. 전투지원 중대장 같은 경우는 대위 1, 2차를 마치고 소령 진급을 남겨두고 뭐 한 1, 2년 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군 경험도 있고 군 생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하지만 이 8중대장 출신인 새로운 중대장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진급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티셈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던 무기를 이제 운영하는 소대입니다. 그리고 연대에 한 개 소대밖에 없다가 보니까 각 대대가 전술훈련을 할 때 한 개 분대씩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소대장도 같이 훈련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2인치 1, 2, 3소대장보다는 중대에 있기보다는 훈련이나 뭐 또는 이제 파견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가는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BCTP 훈련이라고 군단급 이상의 전투지휘 훈련, 그것도 대전에서 했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뭐 한 달 넘게 2달 동안 파견을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중대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제가 뭐 초반에는 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겪을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병력들과 간부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병력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좀 친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대장과 병력과는 크게 막 그렇게 막 불만 사항이 어떻게 보면 소대장과 부소대장 중간에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그 간부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병력들한테도 전부 다 이제 진술서 같이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교육훈련이죠. 조명탄 사격을 할 때, 조명탄은 이제 야간에 적 위에 조명탄을 띄워가지고 그 어두울 때 밝게 해서 우리 편이죠. 아군이 사격을, 적을 그러니까 보이니까 적한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하는 탄입니다. 근데 이 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빛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인제다 보니까 건조한 날에는 사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거의 불이 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을 강행을 하죠. 간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을 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도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는 대충 떨어지는 지점 위치 근처에 이제 그 불 끄는 인원들을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가지고 불을 껐는데, 끄고 나서 이제 껐다고 이제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중대장은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중대장실로 갔습니다. 근데 간부들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지켜봤죠. 다시 아니나 다를까 다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2번째 불이 또 나서 가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복귀해가지고 중대장실에서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이냐? 국방일보에 뭐 어떤 이런 경험이나 군 경험이나 뭐 좋은 일, 뭐 이런 사례 같은 거를 적어서 올리면 그 국방일보에 채택이 돼가지고 뭐 이름이랑 뭐 이런 게 하면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공적이 쌓이는 그런 내용이죠. 진급을 위해서.
앉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워드 작업을 중대장이 직접 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온한테 그 내용을 시켰습니다. 뭐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느님이 자기한테 시험을 줬다. 그래서 자기는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서 불 껐다. 무사히 뭐 이렇게 잘 맞췄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불이 다시 나서 병력과 간부들은 불 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써서 개원한테 준 겁니다. 불난 이유도 자기 때문에 난 거죠. 간부들이 교육훈련을 하면 안 된다. 비 온 날이나 건조하지 않은 날씨, 좀 습한데 습도가 있고 이런 날씨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부들과 병력 그리고 중대장과 어떤 좀 이상하다 중대장이 라고 인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쌍호교회입니다. 쌍호교회. 쌍호교회를 이제 다시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건물 하나 짓는 게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병력들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장이 바뀌면서 불교 연대장으로 바뀌면서 빨리 마무리해라고 하고 어느 날에 기한을 줬죠. 근데 기한 안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장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찬이고 쌍호 교회를 꼭 지어야 된다, 성지를 짓는다, 뭐 이런 느낌이 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소대에 한 명씩 병력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인원들을 전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에 조수로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연대장 몰래 그 인원들을 빼가지고 작업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인원 중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글라인더인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허벅지를 이제 다쳤는데 연대장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안 계시고 부산에 사는 인원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가만 보내고 치료비나 뭐 이런 거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휴가가 모질해가지고 뭐 좀 하면 휴가를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춘 거죠, 내용을. 그때 소대장이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소대장이 십시일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중대장은 쌩 깠죠. 그리고 그 인원들이 6개월 동안 하면서 거의 일병 말이나 상병 초까지 교육 훈련 안 하고 작업만 했었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곳에서 그 상병이랑 일병 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6개월 동안 작업만 했습니다. 쌍호 교회 짓는데. 그래서 간부들도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그게 고생했다고 걔들한테 막 휴가 중대장이 챙겨주고. 근데 막상 교육 훈련 하면은 다 뒤처지고 그 인원들은.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집중 정신 교육 때 이제 부모님들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오실 때 부대 안으로 이제 뭐 이렇게 통닭이랄지 떡이랄지 뭐 이런 걸 많이 해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병력들 보면 부모님이 멀리 사는 사람들, 부산이랄지 경남 밑에 지방이랄지 전남이랄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바빠서 어떤 생계가 바빠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사오지 말라고 전 중대장이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육을 했었습니다. 병력들한테. 그리고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꼭 그걸 이제 안 지키고 이제 부모님이 사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바뀌면서 행보관도 같이 바뀌었는데 행보관이 이제 부모님들 중에 사오신 그 내용을 행정반에다가 A4 용지에다가 1. 누구 뭐 통닭 10개 뭐 피자 뭐 몇 판 뭐 떡 몇 이렇게 적어 놓고 2. 누구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애들 다 보이게. 이거를 왜 적어 놨겠습니까? 간부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선임 소대장이 그걸 보고, 선임 소대장이 이제 저랑 동기였는데 보고 찢어가지고 버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부들한테. 행보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다. 애들이 가지고 온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그 양에 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왜 됐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집중정신교육 끝나면은 간부 회의를 합니다. 간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휴가자 그 집중정신교육 때 수고했고 뭐 어떤 역할을 한 인원들한테는 이제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행보관이 아까 말한 가장 많이 사온 애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다 반대를 했죠. 근데 중대장이 그래 그 중대에 그렇게 많이 사왔으니까 휴가 보내야지. 휴가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돈 많고 한 사람은 휴가증을 살 수 있는 중대가 돼버리는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걔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게 병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간부들이 봤을 때 이게 똑바로 된 중대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기무에다가 전달하기 전에 전 중대장은 연대 작전 장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술 한잔 하면서 지금 중대가 이렇습니다. 애들이 중대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간부들도 이렇고 지금 이런 일들이 중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전 중대장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서 작전과장한테 자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연대장한테 바로 또 가기에는 그렇고 연대장 대령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옆에 기무부대가 있는데 기무가 좀 술도 먹고 좀 친한데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무에다가 자료를 넘겼죠. 전체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BCTP 훈련을 연대 참모진들하고 같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친하고 저도 이제 좀 인정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그게 잘못된 건지 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대장, 8중대장, 지금 그 비리가 있는 중대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교체가 됩니다. 왜 교체가 되냐면 임무가 1년이니까 연대 참모들이 다 1년이니까 그게 좀 끌다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교체가 되고 원래는 작전과장이 징계위원장인데 이제 작전과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중령으로. 그렇게 되고 이제 모든 이제 간부가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비리가 있는 중대장이 이대대 출신인데 이대대장 임무를 마치고 갈 때가 약간 텀이 있어가지고 부연대장으로 오게 됩니다. 부연대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흐름이. 그리고 작전과장도 육사 출신의 FM인 사람이 오게 되면서 그 둘이가 이제 꿍짝이 맞죠. 맞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이 소대장 새끼가 개념 없이 애들 선동해가지고 싸가지 없이 이제 중대장을 날리는 보고해가지고 한마디로 항명이라고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제 중대장 외에 전 간부 지원중대 전 간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매일 내려옵니다. 작전과장이 내려왔다가 군수과장이 내려왔다가 인사과장이 내려왔다가 정보과장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인사장교가 내려왔다가 연대 참모들 그렇게 내려오면서 전 간부에 대해서 다 의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아니고 비리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애들한테. 근데 아무리 조직 안에서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등병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그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시점이.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이나 뭐 중대장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인원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하면서 이제 간부들 하나하나씩 다 조여오는 거죠. 조여오니까 간부들도 처음에는 막 불만을 했다가 뭐 그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부들 사이도 이제 갈라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나온 게 뭐였냐면, 영내 하사가 있었는데, 그 하사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내무실에서 같이 자고 했는데, 그 하사가 좀 애들을 많이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가혹행위도 하고, 그래서 그 인원이 이제 타켓으로 딱 잡히면서 전역 당합니다. 전역 당하고, 예. 중대장은 이제 견책, 그 중대를 잘 운영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중대장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견책, 아까 같이 중대에 불화를 조성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랑 선임 소대장 두 명은 중대에서 이제 다른 중대로 일반 보병 대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2대대로 갑니다. 그 2대 대장이 이제 그래서 8중대에 소대장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직사하기 소대장 이 둘이가 전투지원 중대로 오고, 우리 둘이가 이제 글로 가는, 그렇게 돼버리죠. 다음 편에서는 제가 받았던 징계장 내용, 그 다음에 징계 수용증, 그 다음에 2대대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병력들이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구독! 저쪽 보고 저쪽! 구독! 구독 좀 해주세요.